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준고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복잡한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정말 필요한 역량, 그리고 교육의 본질은 뭘까?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요. 단순 요약 아니고요.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시작부터 키워드가 딱 나오죠. 전인교육. 네. 지력, 심력, 체력. 익숙한 단어 같기도 한데 김준고님은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미래에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전인교육의 세 기둥, 지력, 심력, 체력. 이게 미래 사회에서는 왜 그 균형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제 뭐 단순히 지식만 많이 아는 거, 그게 중요한 시대는 지났죠. 지력이라고 하면 이제는 정보를 막 융합하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런 창의적인 사고력, 또 비판적인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 습득 그 이상인 거죠. 훨씬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이랄까요? 그렇군요. 그럼 심력은요? 우리가 흔히 감성지능, EQ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준구님 관점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 네. 심력. 이게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건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이랑 깊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김준구님은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회복 탄력성. 이것까지 심력의 중요한 요소로 보세요. 회복 탄력성이요? 아, 네. 정보는 넘쳐나고 자극은 계속 오잖아요. 그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또 건강하게 소통하는 능력.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기존의 정서지능 개념을 좀 확장했다고 볼 수 있어서 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 이건 뭐 단순히 몸 건강한 걸 넘어서요. 꾸준히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지속적인 에너지,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의 기반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가 진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개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와, 심력의 회복 탄력성까지? 오, 이거 되게 새롭네요. 듣고 보니까 디지털 기술이 막 발전하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인간 본연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 이 이유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기술은 그냥 기본이고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기술 활용 능력, 이건 이제 기본 소양이에요. 진짜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다양한 정보를 엮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고 또 변화의 파도에 유연하게 올라타는 능력.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술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 인간적인 통찰력, 뭐 리더십,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깊이 있는 소통 능력. 이게 바로 전인적 역량. 즉, 지력, 심력, 체력이 조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아,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 자기 주도성하고 자기 관리 능력. 이것도 진짜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걸 찾아서 배우고 그 성장을 관리하는 능력. 중요하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AI가 못하는 거, 인간 고유의 창의적인 협업, 또 공감에 기반한 소통 능력. 이런 게 더욱 빛을 발할 겁니다. 그리고 뭐 건강관리나 정신적인 안정 같은 자기관리. 이건 이 모든 활동의 그냥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요. 교육 얘기하면 보통은 뭐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김준구님은 삶 전체의 위험 관리와 자기 실현 이걸 제시해서 좀 인상 깊었어요. 훨씬 큰 그림이잖아요. 이 관점이 왜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교육 목표를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맞추면요.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행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김준구 님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은 그 시험 합격이나 취업 성공, 이걸 넘어서는 거죠.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직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예상 못한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같은 거요. 이런 위험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힘, 이걸 길러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을 통한 삶 전체의 위험 관리고 또 자기 실현의 의미인 거죠. 삶 전체의 위험 관리. 처음엔 좀 딱딱하게 들렸는데 곱씹어 보니까
교육의 목적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뭐 비효율적인 투자가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교육 효율성, 이게 단순히 시간이나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에요. 먼저 지력, 심력, 체력 강화, 이런 교육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거기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가 좀 불분명한데 비싸기만 한 사교육에 막 몰두한다. 이건 오히려 시간, 비용, 감정 에너지 다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교육 과정상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교육 투자의 기회비용이나 뭐 잘못된 방향 설정, 그거 자체가 리스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대신에 개인에게 맞는 학습 방식이라든지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환경,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원해주고 꾸준히 신체 활동하고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학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 즉 측정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교육 계획 자체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을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예를 들면 특정 분야에만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의 뭐랄까 포트폴리오 관점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비단 자녀 교육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단순히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력, 심력, 체력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전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고 심지어 삶의 불확실성까지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단기 성과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김중고님의 통찰이 여러분의 성장 여정에 작은 힌트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자녀의 교육 계획을 세우실 때 오늘 이야기 나눈 전인적 균형 그리고 삶의 위험 관리라는 관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 딱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